마찬가지로 모차르트에 대한 구에구아르도 일 까발리에레랑 요하네스 바흐가 부른 바흐만 안녕하세요, 루나입니다. 저번 영상에 이어서 독일 음대 입시 관련 그리고 독일 유학 관련해서 제 영상에 달아주신 질문들에 댓글을 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사실은 저번 영상을 올릴 때 그 영상을 촬영하면서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다 촬영을 하고 편집도 사실 어제까지 하다가 너무 제가 말을 못하는 거예요. 세상 그렇게 말을 버벅이고 정리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제 일상 사장용 영상이 아니라 입시생분들한테 최대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만든 영상인데 이렇게까지 말을 못하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영상에 흥미를 가지고 또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에 궁금증을 가지고 들어오셨다가도 제가 말하는 걸 보고 짜증나서 나가실 것 같은 거예요. 정보 전달도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다시 이렇게 촬영을 하는데 제발 오늘 영상은 말을 크게 버벅이지 않고 방금도 버벅였네요. 말을 크게 버벅이지 않고 정보를 쏙쏙 잘 드릴 수 있도록 사실 정보라고 해봐야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제가 저의 경험과 저의 생각에서 거의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뭐 이건 객관적인 정보가 아닐 수도 있고 저의 그냥 주관적인 의견일 수도 있지만 최대한 여러분께 도움되는 영상이 되도록 제가 열심히 말을 꽉꽉 씹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저번 영상처럼 제가 투머치 토커라서 오늘도 영상이 조금 길어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미리 양해 부탁드릴게요. 입시곡 알려주세요 라는 댓글에 대한 답을 해드릴게요. 이 댓글에는 제가 제 댓글을 못 달았는데 변명을 좀 하자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저한테 알림이 오잖아요. 근데 그 알림을 받았을 때 바뀌었어요. 근데 제가 이 댓글에 답을 달아드려야지 하고 달다가 정리하려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악보를 보고 하나하나 댓글로 달아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루 종일 밖에 있다 보니까 그 댓글을 까먹은 거예요. 까먹은 상태로 몇 개월이 지나다가 이 영상을 촬영하려고 이렇게 댓글들을 캡처하다 보니까 이 댓글에 제가 답을 안 했다는 걸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죄송하고 너무 늦었지만 입시곡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페라 아리아로 모차르트의 마술피리 디 자우플루트에 나오는 밤의 여왕 첫 번째 아리아 오세 트레니히트 마인 리버존 마찬가지로 모차르트에 대한 샤우슈필 디렉토어에 나오는 마담 질버클랑이라는 캐릭터가 부르는 베스터 융링 그리고 도니체티의 작품 돈 파스칼레에 나오는 노리나의 아리아 꾸에 구아르도의 까발리에레 베르디의 작품 리골레토에 나오는 질다의 아리아 까르노메 요하네스 슈트라우스가 작곡한 디 플레더마우스라는 오페레타 박지에 나오는 아들레의 아리아 이것도 마인헤르 마르키라는 그 유명한 곡 말고 슈프리히트 디 운슐트 폼 란드라는 곡을 했었어요. 빅토르 울만이라는 현대 작곡가가 작곡한 디아 카이저 폰 아틀란티스라는 작품에 나오는 부비코프라는 캐릭터가 부르는 곡이에요. 이스트바 이렇게 총 6개의 오페라 아리아를 주로 시험을 위해서 사용을 했고 가끔씩 언어가 3개 이상을 요구하는 학교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의 프로그램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다 이태리 곡 아니면 독일 곡이에요. 그래서 프랑스 곡이나 뭐 영어나 이런 곡들이 필요했는데 저랑 딱 맞진 않지만 고노의 오페라 로미오와 줄리엣에 나오는 줄리엣의 첫 번째 아리아 주베 비브레라는 곡을 했었어요. 이건 제가 발음이 너무 구리니까 밑에 댓글로 달아드릴게요. 그리고 바로크 음악을 넣어야 하는 경우에는 핸델이 작곡한 미오 까르베네 이거는 정말 열심히 연습을 했는데 아무도 시키진 않더라고요. 그럼 이제 오라토리오 아리아를 말씀을 드릴게요. 오라토리오 아리아는 보통 1개만 있으면 되는데 간혹 가다가 2개를 요구하는 학교가 있어요. 제가 주로 사용했던 곡은 하이든이 작곡한 천지창조 디 쉐풍이라는 작품에 나오는 대천사 가브리엘이 부르는 아리아죠. 눈보이트라는 곡을 했었는데 2개를 요구하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요하네스 파시온이라는 곡 작품에 나오는 Ich folge dir gleichfalls 라는 곡을 넣었습니다. 다행히 Ich folge dir gleichfalls도 한 번도 시킨 적 없어요. 이것도 정말 열심히 연습했는데 어느 곳에서도 요구를 하진 않더라고요. 가곡은
볼프의 데어 크나베 운트 다스 임라인이라는 곡과 슈베르트의 가니메트를 했었어요. 그리고 베를리오즈의 랍상스라는 프랑스 가곡 하나랑 존 듀크라는 미국 작곡가가 작곡한 현대 가곡 Heart We Will Forget Him이라는 원래 에밀리 디킨슨이라는 작사가 시인이 작사한 가사에 곡을 붙인 6개 연가곡 중에 하나인데 그 곡을 넣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레오폴드 모차르트 센트룸의 경우에는 비나 클래식 곡을 요구를 했는데 제가 가곡 중에서 비나 클래식에 맞는 곡이 그동안 없었어요. 왜냐면 제가 아우스부르크를 이번에 합격하기 전에 그때 시험을 처음 쳐보고 그전 3학기, 3번의 학기 동안은 시험을 쳐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곡이 필요가 없었기도 하고 그 시대에 작곡된 가곡을 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하다가 이 학교를 위해서 새로 준비한 그 모차르트의 가곡 알스 루이제 디 브리페 어쩌고 저쩌고 하는 되게 긴 제목의 가곡이 있거든요. 그거를 급하게 준비를 했었는데 정말 다행히 안 시켰어요. 그리고 시험을 치는 동안 저랑 안 맞아서 쓰다가 버린 곡들도 있는데 하나는 모차르트의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에 나오는 수잔나의 아리아 데비에니를 했었어요. 첫 번째 학기 때. 근데 저랑 너무 안 맞는 것 같고 제가 소화를 잘 못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독일 가곡 중에 원래 가니메트 대신에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작품인 알마인 게단큰을 했었는데 이것도 제가 너무 소화를 못해가지고 뺐습니다. 목은 안 푸시는 건가요? 저는 최소 30분 이상을 풀어야 되는데 독일 가면 못하겠죠? 라고 물어봐 주셨어요. 이 댓글을 달아주셨을 당시에 제가 올린 영상들을 보면 제가 못 푸는 영상은 없고 대부분 그냥 바로 아리아를 부르거나 가곡을 부르는 장면들이 있어가지고 혹시 그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당연히 저도 목을 풀고 저도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는 목을 풀고 노래를 합니다. 독일 가면 못하겠죠? 라고 물어봐 주셨어요. 근데 정확하게 이 뜻이 독일 시험을 치러 가서는 30분 정도의 긴 시간 동안 못 풀겠죠? 라고 물어보신 거라면 답은 야인일 것 같아요. 왜냐면 목은 당연히 풀 수 있어요. 모든 학교가 시험을 치러 가면 목을 풀고 노래를 연습해볼 수 있는 시간을 주거든요. 시간과 공간을 제공을 하는데 어떤 학교들은 정말 한국처럼 세계적으로 관리를 하는 학교들이 몇 군데 있어요. 예를 들면 드레스덴이나 바이마르 같은. 그러면 그곳에 가면 매든을 하고 그러니까 시험 등록을 하고 시험 도우미들이 그 번호에 따라서 불러가지고 다 같이 이동을 해서 이제 연습실에 하나둘씩 넣고 시간을 잰 다음에 시간을 재거나 아니면 시간 맞춰서 어디로 오세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반주자랑 맞추러 들어갔다가 이렇게 시험장으로 이동하는 그렇게 되게 체계적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보통 앞에 이제 자기 혼자 풀 수 있는 10분에서 15분 그리고 반주자랑 맞출 수 있는 10분에서 15분 정도 그렇게 해서 목을 풀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전부 매댄을 하러 가면 정말 프라이하게 정말 자유롭게 매댄을 하고 나서 내 시간이 언젠지 내 순서가 언젠지를 받은 다음에 매댄하는 곳이나 그런 곳에 정보를 적어놔요. 내가 어디서 연습을 할 수 있는지. 그럼 그 방번호를 찾아가서 그냥 내가 자유롭게 연습하고 싶을 때 연습하고 내 시간에 맞춰서 시험을 치러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정말 사람 수에 비해서 연습실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학교를 일찍 오셔서 일찍 매댄을 하신 분들이 이제 짐이랑 이런 거를 다 거기 넣어놓고 화장실도 가시고 자유롭게 이동하시거나 아니면 거기 하루 종일 계시거나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늦게 오거나 아니면 정시에 오신 분들은 연습실 몇 번이나 이렇게 하고 찾아가셔가지고 딱 문을 열었는데 사람이 있거나 짐이 있어가지고 그냥 나오시는 경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럴 경우에는 당황하지 마시고 사람이 없으면 들어가서 그냥 연습하다가 사람이 다시 들어오면은 너 없어서 나 잠깐 썼어 미안해 이렇게 하고 다시 나오거나 아니면 사람이 있을 때는 그렇게 사람이 다시 왔을 때 혹시 너 언제니 시간? 이렇게 물어보고 당연히 한국 사람끼리는 반말로 하면 안 되겠지만 독일에서는 보통 비슷한 또래끼리는 처음 만나도 둘째를 쓰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 상대방이 나보다 먼저면은 너 끝나고 내가 써도 돼 이방? 이렇게 물어보거나 아니면 내가 먼저면은 너 혹시 목 다 풀었으면 내가 잠깐 풀어봐도 될까? 이런 식으로 해서 비켜달라고 이렇게 양해를 구하면은 이제 어차피 앞으로 쳐야 하는 시험들에서 다 만날 사이기도 하고 비슷하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시험을 치러 온 사람들이니까 서로서로 이렇게 처지를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상황을.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면 다 흔쾌히 비켜주시거든요. 겁내지 마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이제 말을 트고 나면은 그럼 나 몇 시에 시험 치러 갈 테니까 내 짐 좀 봐줄래?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짐을 봐주는 경우도 있고
시험 끝나고 또 2차 결과 기다리고 같이 기다리면서 이렇게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친해지고 뭐 시험 끝나고 다 같이 뭐 밥을 먹으러 간다든지 아니면 기차를 타러 같이 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저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4번 시험 치는 동안 친해진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꼭 친해질 필요는 없지만 그렇게 이제 웃는 얼굴로 물어보시고 이렇게 하면은 앞으로도 어느 곳에서 또 어떻게 좋은 인연으로 만날지 모르니까 용기 내셔서 말을 거시고 연습실을 충분히 잘 활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하고 나왔는데도 정말 자주 딜레이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지치기도 하고 이렇게 풀어놨던 목이 다시 잠기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스트레칭을 하거나 아니면 스트레칭 하면서 입술 털기나 허밍을 해서 계속 목을 풀어줬고, 근데 이것도 너무 자주 하니까 목이 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가끔씩 이렇게 목 잠기는 느낌이 들 때 이렇게 해주시고, 아니면 정 불어나시면은 막 앞에 연습을 그렇게 많이 안 했다 이러면은 화장실 같은데, 빈 화장실 같은데 가셔가지고 소리 한 번씩 내보시고 체크해보시고, 아니면은 밖에 나가가지고 사람 없을 때 그냥 소리 한 번 10초 정도 내보시고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질문은 서류 심사 때 혹시 콩쿨 입상 경력이 영향을 미치냐, 콩쿨 나가는 걸 정말 싫어한다, 그래서 고민이 되신다고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근데 답부터 드리자면 당연히 아닙니다. 저도 입상 경력이 없고 대여섯 번 나갔지만 전부 1차 예선에서 광탈을 했기 때문에 저도 입상 경력이 없어요. 그리고 서류 심사라고 하셨는데 서류 심사가 아니에요. 이거는 서류를 낸다는 거는 그냥 이 사람이 우리 학교에서 독일에서 석사를 할 자격이 되는 사람인지 학사를 할 자격이 되는 사람인지를 보기 위해서 그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을 하고 그냥 그 지원 자격이 되는 것만 확인하기 위해서 내라고 하는 거지, 그 안에 있는 세부적인 게 뭐 점수를 매겨가지고 한국처럼 뭐 성적 30, 실기 70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소신껏 써서 내시고 뭐 입상 경력이라든지 아니면 성적이라든지 연주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그 당일에 잘 하시면 됩니다. 궁금한 것이 있는데, 횟수 제한이라는 것이 예를 들면 나는 이 학교를 3수까지는 도전하고 싶은데 횟수가 2번으로 제한되어 있으면 3수는 못하고 재수까지만 할 수 있는 시기인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답부터 먼저 드리면 맞습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횟수 제한이라는 게 응시 횟수가 아니라 시험을 진짜로 실제로 친 횟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학교끼리 입시 일정이 겹쳐가지고 한 군데를 포기해야 하는 경우나 아니면 아파가지고 시험을 못 치러 가는 경우가 생긴다면 꼭 앞자기는 메일을 보내셔야 돼요. 앞자기는 메일이나 전화를 주셔야지 그 카운트가 안 되거든요. 이게 하나하나가 소중한 기회인데 그런 앞자기는 안 하는 문제 때문에 그 학교를 칠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리면 너무 손해잖아요. 그리고 저는 유학에 나오기 전에 잠깐 한 2주 정도 연수를 독일에서 했었는데, 그때 들은 걸로는 독일에서는 시험을 한 학교당 2번씩만 칠 수 있다고 들었는데 막상 나오니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한 학교당 2번을 칠 수 있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은 입시 제한이 없는 학교도 있고 뭐 4번인 학교도 있고 5번인 학교도 있고 학교마다 되게 달라요. 그래서 이런 거는 만약에 입시 지원하실 때 못 찾으셨다 그러면은 학교 홈페이지에 적혀있는 슈투덴텐 칸슬라이, 그러니까 학과 사무실 같은 곳이 있어요. 거기에 메일을 쓰시거나 전화를 주시면은 그분들이 알려주실 겁니다. 이번 질문은 정말 저의 답변이 길어질 것 같은데, 이거는 고3 학생이 남겨주신 댓글이에요. 원래 이분이 한국 대학교를 입학하신 후에 교환학생이나 휴학을 하고 한국에서 독일로 나오실 계획이셨는데 주변 전공을 하실 어른들이 바로 독일에서 학사를 하기를 추천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고민이 되게 많이 되는 상태고, 제가 먼저 독일 유학을 해본 선배로서 추천까지는 아니지만 어떻게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봐 주셨거든요. 근데 저는 이 댓글을 처음 봤을 때, 그리고 제 댓글을 달 때까지 학사를 독일에서 할지 한국에서 할지 고민하는 댓글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분의 상황이 되게 저랑 반대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이거는 TMI일 수도 있는데, 저는 고3 3월에 성악을 시작을 해가지고 그 현역으로 시험 치는 시기에서 가군이 제가 목표하던 대학이었는데 예비번호를 받고 예비번 되게 압정을 받았는데 제 앞에서 끊겼어요. 그리고 나군 학교를 이렇게 붙었는데 제가 가군을 너무 가고 싶어 했고 제 앞에서 너무 아깝게 끊겼기 때문에 계속 미련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학교에 가지 못할 거면 그냥 차라리 어차피 가야 할 유학을 지금 가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른 분들 다 말리셨거든요. 근데 이분은 주변 분이 다 가라고 권하시길래 나랑 되게 반대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영상을 제작하면서 다시 읽으니까
한국 학교를 다니다가 독일로 가시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주변 분들 말대로 그냥 바로 고등학교 졸업하시고 학사 준비하러 독일로 나오시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저는 지금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한국 대학에서 졸업도 안 할 건데 굳이 돈 쓰고 시간 써서 입시를 한 다음에 또 들어가서 1, 2년 정도 다니다가 졸업장도 없이 다시 독일에 나오면은 학사를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언어도 그렇고 여기 적응하는 시간도 그렇고 한국이랑 독일 입시랑 요구하는 그게 다르기 때문에 다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그게 너무 시간이나 돈이 많이 소요가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실 거면 차라리 처음부터 고등학교 졸업 후에 바로 독일에 나오셔서 1년 동안 언어를 배우시고 독일 학사에서 요구하는 그런 시험 요건들을 준비를 하셔서 학사를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물어보신 게 아니고 학사를 한국에서 하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독일에서 하는 것이 나은지를 물어보신다면 앞에 말씀드린 부분에도 저의 슈퍼 주관이었지만 이거는 슈퍼 주관적인 의견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 저는 한국에서 학사를 했고 독일에서 학사를 해본 경험이 없고 또 한국에서 학사를 하든 독일에서 학사를 하든 학교마다 케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겪었던 것들을 바탕으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저의 생각은 발성이나 테크닉 같은 거는 한국에서도 충분히 잘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분들이 너무너무 노래 잘하시는 분들이 많고 이제 그 뛰어난 실력을 인정을 받으셔서 전 세계에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연주도 하시면서 한국에서 교단에 서셔가지고 대학 강사라든지 대학 교수로 일하시면서 후학을 양성하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배우면서 발성이나 테크닉은 충분히 잘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한국 학교에서는 딕션 수업을 되게 체계적으로 가르쳐 주는데 여기서는 뭐 다른 학교도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다니고 있는 레오폴트 모차르트 챈트룸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학교에는 학사 과정에 딕션 수업이 없어요. 혼자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김나지움을 다닐 때 독일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 그 친구들이 제2, 제3의 외국어로 라틴어라든지 뭐 이태리어라든지 스페인어라든지 그런 주변 유럽 국가들의 언어를 배우기 때문에 굳이 이제 딕션 공부가 따로 필요 없기 때문에 교과 과목에 커리큘럼이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학년에 따라서 이태리어, 독일어, 뭐 프랑스어, 심지어 영어랑 한국어도 노래 부를 때 어떻게 딕션을 해야 되는지를 배우잖아요. 일단 독일은 그런 딕션 수업 자체가 따로 있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 외국인 입장에서는 그런 거를 배우고 나가면 좋지 않을까 싶긴 해요. 물론 예고를 제가 안 다녀봐서 예고에서 어떻게 배우는지 모르겠지만 뭐 예고에서 딕션 수업을 받는다면 굳이 필요가 없겠죠? 저는 예고 출신이 아니고 예고 커리큘럼 잘 몰라가지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독일에서 학사를 했으면 이런 부분은 좋았겠다 하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말씀드려보자면 제 개인적인 문제일 수도 있는데 무대 연기 때문이라고 꼽고 싶거든요. 근데 무대 연기가 사실 저희 학부 같은 경우에는 2, 3, 4학년 다 매년 연기 수업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오페라를 학부 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발연기 중에 발연기예요. 근데 이제 한국에 있을 때는 연기 수업을 한다고 하긴 했지만 오페라를 그리고 한다고 하긴 했지만 제가 발연기여서 더 그럴 수도 있는데 연주 선생님이 시키시는 대로만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아이디어, 캐릭터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정해주시는 동선에 따라서 애드립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럴 능력이 못 됐기 때문에 연주 선생님이 움직이라고 하는 대로만 이렇게 움직였는데 근데 그게 너무 저는 힘든 거예요. 생전해보지도 못하던 연기를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그 연기하는 시간들이 너무 스트레스고 연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 되게 너무 큰 고민이고 과제였는데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독일에 나올 때 나는 연기를 안 하고 오라토리오랑 가곡을 해야지 이렇게 했는데 나와보니까 제가 그것만 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차피 다 과가 나눠져 있다고 해도 어차피 그거를 한번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시험을 어쨌든 간에 저는 가곡 오라토리오과가 아니라 오페라과를 시험을 치긴 했지만 그 오페라과 시험을 준비하려고 하면 텍스트로 연기도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한국에서 2곡 정도의 아리아는 이제 무대에서 무대 연기를 같이 동반을 해서 시험을 쳐야 하는데 그거를 준비하는 과정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면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발연기였고 또 제 스스로 연기를 준비해 본 적이 없었고 연기를 배운 적도 없었고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는지가 너무너무 큰 스트레스였거든요. 여차저차해서 준비를 했고 어쨌든 학교에 들어왔는데 학교에 들어와서 또 보니까 스트레이트 온터리히트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무대 위에서 공연을 할 때는 그 캐릭터나 그 곡에 빠져들어서 연기를 하고 표정을 짓고 손짓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스트레이트 온터리히트 같은 극 연기를 해야 할 때는 동선을 이렇게 짜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제가 너무 제 스스로 느끼기에 표정이나 액션들이 너무 로봇 같은 거죠. 그래서 그게 저는 지금도 되게 큰 스트레스고 큰 고민이거든요. 항상 뇌리게 있는. 근데 여기 와서 베를린에 2개의 음악 학교가 있잖아요. 한사이슬러랑 오데카. 그런 학교들의 공연을 보러 다니면 정말 독일 애들인지 모르겠지만 그 서양 애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연기를 잘하는 거예요. 천연덕스럽게. 정말 연기 전공이라고 해도 믿을 만큼. 그리고 저희 학교에도 이제 저랑 같이 들어온 바첼러 1학기 애들도 연기를 너무 잘하고 정말 거리낌이 없고 남 시선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정말 자연스럽게 연기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내가 지금도 이렇게 노력을 하고 고민을 하고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하는데도 이 정도인데 만약에 한국에서 학부를 안 나오고 여기서 얘네들이랑 이런 진짜 미친 연기를 하는 애들이랑 같이 4년 동안 부대 끼면서 공부를 했다면 그 한국에서 학부를 했을 때보다 훨씬 큰 스트레스는 받고 정말 더 힘들긴 했겠지만 연기에 대한 생각이나 틀이나 두려움은 깰 수 있었겠다. 지금 나의 발연기보다는 더 나은 연기를 할 수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이건 그냥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라서 아닐 수도 있죠. 아예 학부를 들어가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제가 인터넷에서 우연히 봤는데 겨울왕국2에 나오는 엘사가 찐 서양인인 이유? 인트리 언론을 부를 때 어이없다, 어쩌라고 약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만하라고 할 때 이렇게 한다든지. 근데 이런 거는 한국인들은 사용하지 않고 한국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건데 서양 인물이 연기를 하면서 캐릭터의 감정선이 이해를 해도 이렇게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거를 생각하면은 이제 1층 나와서 이 사람들이랑 부대끼면서 살면서 이런 거를 습득을 빨리 하면은 조금 연기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죠. 그 외에도 많은 장점들이 있겠지만 저 말고 다른 분들에게도 이제 장단점을 물어보시면서 이렇게 비교해보시면서 선택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혹시 입학하신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그리고 유학을 나오는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보통 어느 정도에 나오는지 물어보셨어요. 저는 입학한 나이는 27살, 한국 나이로 27살이었고 만으로 26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유학을 나온 거는 저는 재수를 했기 때문에 졸업하고 바로 나왔는데 25세. 한국 나이로 25살, 독일 나이로 23살, 만 23살 때 나왔고 유학을 나오는 나이는 너무너무 천차만별이에요. 저같이 학부를 바로 졸업하고 나온 경우에는 24살, 25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군대도 껴있고 휴학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전공을 하다가 늦게 성악을 시작하신 분도 있을 거고 학사를 졸업을 하고 또 바이터로 석사까지 하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일을 하시다가 또 다시 학업이 하고 싶으셔가지고 유학을 나오시는 경우도 있고 너무 경우도 다양하고 상황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제 나이도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다음 질문은 독일 대학교 개강을 언제 하는지 물어보셨어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학교가 여름 학기는 4월, 겨울 학기는 10월에 시작을 하는데 저희 학교는 4월 중순, 10월 중순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근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대부분의 모든 학교가 4월 20일 이후에 개강을 했는데 그마저도 온라인 개강이었고 이번 학기 자체가 아예 이제 학사 플랜이 많이 밀려졌고 여름 시험도 동영상 제출로 대체가 되던지 아니면 아예 9월이나 8월 말로 미뤄질 예정이라고 해요. 그러면 8, 9월로 이렇게 미뤄지면 당연히 10월 입학인데 11월로 겨울학기 개강이 미뤄진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네, 이번 연도는 좀 많이 복잡할 것 같아요. 다음 질문은 아욱스로 3월 21일에 나오려고 하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미뤄주셨대요. 그래서 상황을 계속 지켜보시는 중인데 현재 독일 상황과 언제쯤 오는 게 좋을지를 물어보셨습니다. 독일 상황은 앞선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많이 좋아지긴 했어요. 규제도 많이 완화가 됐고 근데 이게 많이 좋아졌다는 게 초반에 이제 유럽에서 폭발적으로 확진자가 늘어났을 때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다는 거지 여전히 매일매일 늘어나는 확진자 수는 한국의 몇 배에 달하고 입시를 위해서 나오실 계획이었으면은 아욱스부르크는 지금 연습할 수 있는 곳이 없고 따로 집이 연습 가능한 곳이 아니라면 사설 연습실이 있는 곳도 아니고 또 따로
바로 레슨을 받기도 어학원을 가기도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근데 대도시의 경우에는 뭐 벨리나 프랑크푸르트 같은 대도시의 경우는 이제 사설 연습실도 다시 오픈했다고 하고 입시 레슨을 하시는 분들도 다시 입시 레슨을 시작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어학원들도 다 문을 다시 열었고, 그래서 입시를 위해서 나오실 계획이라면 아우스부르크보다는 대도시로 가는 걸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교환학생을 위해서 나오실 계획이셨다면 사실 이번 겨울 학기에 나오시는 것도 저는 사실 좀 모르겠는 게, 2학기 때 대면 강의로 전환이 된다고 해도 여행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친구들 사귀려면 이제 뭐 그런 모임을 가져야 되는데 모임을 가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옥토버 페스트가 취소된 마당에 바이낙스막도 열릴지 안 열릴지 확실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시면 아마 수업만 듣고 가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혹시 오시게 된다면 그런 것들을 고려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미루실 수 있다면 내년 상반기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긴 Q&A 영상이 끝이 났네요. 성격도 급하고 또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많고, 제가 생각이나 말이 원래 많은 타입이라서 영상이 너무 많이 길어지고 그래서 조금 지루하다고 느끼시거나 보기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셨을 텐데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혹시 제가 답변 드린 거 외에 또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제가 더보기란에 인스타 아이디를 항상 남겨놓는데 그 계정으로 DM을 보내주시던지 아니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 드릴 수 있는 선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댓글 주저하지 마시고 달아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러면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